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데올로기의 그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가는데 제가 좀 그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소 미진한 면이 있지만 한번 최대한 이해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데올로기의 환영이 현실 만든다.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책에서의 제목은 이데올로기의 환영이죠. 이데올로기의 환영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식인가? 이데올로기의 환영의 자리는 이론에 있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의 행동에 있는가? 언뜻 보기에 지식에 위치한 듯하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이게 이제 고전적 막시즘에서의 얘기죠. 인민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실체가 뭔지, 즉 그들이 자기들이 속한 사회 현실에 대해 그릇된 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어떤 대상이죠?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이죠. 다 뺏고 착취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것이 그릇된 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현실을 갖다가 속아서, 이론에 속아서 현실을 갖다가 그릇되게 표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돈은 단지 사회관계들의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응축하고 물질화하는 거예요. 돈이 모든 상품의 등가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회관계들의 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돈이라는 게 상품의 등가물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그 돈이라는 것이 사회관계들의 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다시 말해서 모든 상품을 비교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돈의 이러한 기능, 부를 구현하고 또 상품을 비교하는 이러한 기능이 돈이라고 불리는 것에 직접적이고 자연적이고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보인다. 돈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게 원래부터 그런 비교하고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고 부를 구현하는 그런 그 기능이 돈에 직접적이고 자연적이고 고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 사용 태도가. 그거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조직 속에서 돈이 자신의 위상을 확보한 그 결과지, 결코 돈이 자기 자신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돈이 원래부터 그런 고유한 속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착각이에요. 현실에 대한 착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물화에 대한 고전적 막스주의 모티브를 만나게 된다. 돈을 갖다 물화시키는 거예요. 물화. 돈을 갖다가 물화시키면은 이러한 그 돈에 원래부터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사물의 이면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말해 사물들 간의 관계 이면에서 인간 주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물화된 대상이죠. 이게 사물이라는 게 이게 물화된 대상이에요. 그거 이면에서 우리가 사회관계를, 인간관계를 탐색해야 된다. 그게 고전적 막스주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막스주의의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물화, 이 어떤 대상이 있어요. 돈이면 돈, 보석이면 보석, 명품이면 명품. 어떤 대상이 사회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건데, 마치 원래부터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전적 막스주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이라는 이 추상적 보편성, 이 돈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회관계에 대한 표현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일상의 즉각적인 이데올로기는 돈을 그것을 지닌 개인에게 사회적 산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는 단순한 기호로 환원시킨다. 예,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 도구인데 그러한 도구로서의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를 준다. 이걸 사회가 인정한다. 예,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준에서 개인들은 사물들 간의 관계 이면에 인간관계가 숨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준에서 개인들은 사물들 간의 관계 이면에 인간관계가 숨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이 돈이라는 게 사회관계에 대한 표현 중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의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명예나 인정, 그런 것은 사회관계에 대한 표현 중 또 다른 한 가지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물화돼 버릴 때 거기에는 굉장히 이 사회관계의 다양한 표현 중에서 마치 돈이 절대적인 것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념 아니면은 인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사회관계에서의 표현 중에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나 지배적인 사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의 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어떤 것, 돈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 속에서 마치 돈이 물질적 현실 속에서 그 자체의 직접적 구현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아까도 나왔듯이 그 개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이 부를 구현하는, 이 돈이라고 불리는 것의 직접적이고 자연적이고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환 수단에 불과한데, 교환 수단에 불과한 그 돈이 마치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부 자체를 갖다가 구현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명품 백이나 내가 아주 이 보석으로 내가 내 몸을 휘감았다. 그러면 그게 마치 나의 인격도 얘기해주고 나의 사회적 명예도 얘기해주고 나의 사회적 지위도 얘기해주고 그런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론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천적으로는 물신주의자들이에요. 돈을 갖다가 물신화시킨 사람들이에요. 돈의 물신화. 이론상으로는 그들은 아니지만 이 행동적으로는 실천적이라는 건 행동적입니다. 물신주의자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오인하는 것은 사회활동과 현실 상품 교환 행위, 현실 활동 속에서 자신들이 물신주의적 환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막스주의의 이 환영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사회 현실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하나의 환영에 속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환영은 깨졌어요. 이 환영은 깨졌지만 어떤 환영이 다시 등장합니까? 이 대상에 대한 물화라는 이 환영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물화. 이 사실 돈이라는 추상적 보편성은 사회관계에 대한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돈이 물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사회관계의 절대적인 어떤 척도, 하나의 사회관계의 어떤 절대적인 준거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돈이 물질적 현실 속에서 부그 자체의 직접적 구현물인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구현물인 것처럼, 예, 부그 자체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현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현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현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천적으로 물신주의자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오인하는 것은 사회활동과 현실 상품 교환 행위 속에서 자신들이 물신주의적 환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구체적인 사회활동 속에서의 교환 행위의 하나의 그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돈이라는 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부의 직접적 구체적 구현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물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되는 거죠, 돈이.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돈이 아니라 절대화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척도로서의 물화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고전적 막스의 모티브인 보편성과 특수성이 맺고 있는 관계의 사변적 전도. 또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보편성은 단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대상의 한 가지 속성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품 물신의 희생양이 될 경우에 한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치 그것의 추상적인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물신의 환영에 속게 되면, 상품 물신이라는 이 무의식적 환영에 속게 되면 우리는 그 구체성 속의 보편성을 구현한다 이거예요. 구체성 속에서 보편성을 드러낸다 이거죠. 예. 상품 교환 행위 속에서 자신의 부라는 그 추상적 보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을 샀다 그러면 단순히 그 상품을 구매하는 그 도구로서의 돈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추상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 구체적인 구매 행위 속에서 추상적인 보편성, 추상적인 그 가치는 일련의 구체적 대상들 안에서 추상적 보편성은 일련의 구체적 대상들 안에서 차례차례 자신을 구현하는 어떤 실질적 실체처럼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보편성이 구체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막스의 기본 태제이다. 실제적인 상품 세계는 이미 해겔의 주체 실체처럼 일련의 특수성으로 구현된 보편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상품 세계는 해겔의 주체 실체처럼 일련의 특수성으로 구현된 보편성. 예. 보편성이 특수성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철학적 관념론의 뿌리는 상품 세계의 사회 현실 속에 있다. 예. 이것이 지적이 말하는 뭐죠? 해겔이 말하는 뭐죠? 뼈는 정신은 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환영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한다. 우리는 부르주아적 개인은 일상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결코 사변적인 지식적인 해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구체적인 해결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위자예요.
그는 영미의 유명론자들처럼 보편성은 특수성이에요. 다시 말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속성 중에 하나. 예. 그게 이제 특수성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속성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가치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치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관계들의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응축하고 물질화하는 것. 예. 이것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사회관계 그 조직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예. 사회관계들의 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속성들 중 하나인 가치라는 속성을 갖는 개별적 사물이 있을 뿐이다. 예. 문제는 그가 실천을 통해 자신의 현실 활동을 통해 마치 특정한 사물들이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특정한 사물이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예를 들어서 뭐죠? 특정한 사물, 보석이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전체적인 어떤 수준, 그 위상, 이거를 구현하고 있다는 듯이 그 보석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실례로 법은 로마법과 독일법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법은 보편적 추상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법과 독일법이라는 건 구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구체화. 법이 구체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화된 법에 이 법으로서의 이 추상적 보편성이 구현되는 것이죠.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스의 공식을 새롭게 읽을 수 있다. 환영은 지식의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 자체에 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활동 속에 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자신들의 사회 현실 자체가 어떤 환영에 의해 물신적 전도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예. 아까 물화라고 그랬죠. 물화. 사물화 또는 물화. 물신화. 그 물신화. 이 물신화가 바로 환영이에요. 그 환영이 우리의 사회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속고 있다. 사람들이 속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자기가 물신화시켜놓고 자기가 물신화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사회 현실을 만들어가고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구하고 오인하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의 사회활동을 구조화하는 자신의 환영입니다. 자신의 환영. 그들은 실제로 사물들의 실상을 잘 알지만 마치 모른다는 듯이 행동한다. 내가 지금 물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너무나 돈에 너무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 그걸 자기가 알고 있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현실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환영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우리 현실을 실제적 현실 관계를 구성하는 환영을 강구하는 데 있다. 예. 이것이 오늘 지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실제 현실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적 환영이라는 거예요. 물화된 환영. 대상의 물화를 통한 무의식적 환영에서 우리의 현실이 실제 현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강화된 무의식적 환영이야말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현실을 구성하는 환영,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환영이 지식에 속한 것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머문다면 오늘날 사회는 포스트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진실을 믿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 명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사물들의 실상을 은폐하는 환영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들의 실상을 은폐하는 환영, 내가 지금 이 부르주아를 갖다가 때려 부셔야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환영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상을 은폐하는 환영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물신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만들어내는 물신화가 우리의 사회적 현실 자체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이것을 갖다가 그 이데올로기는 여기에 자신의 위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데올로기의 근본적 위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의 사회적 현실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를 구조화하는 무의식적 환상 수준의 이데올로기가 있다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막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환영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만일 환영이 지식의 측면에만 있다면 냉소적 입장은 포스트 이데올로기적 입장, 즉 환영이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바를 알고서 그것을 행한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환영이 행동하는 현실 자체에 있다면, 지식의 입장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을 때는 지식이니까 자기가 행하는 바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냉소주 입장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환영이 행동하는 현실 자체에 있다면, 또는 환영이 무의식에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동하면서 환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듯이 그걸 행한다. 억압하고 회피하고 간과하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환영이라는 걸 알고 내가 물신화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안에 안주하는 거죠.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건다.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회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오늘 이데올로기 환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목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